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오프닝벨 라이브 8시 54분에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아무래도 소강 상태 속에서 무언가 수익을 찾는 그런 바쁜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하창원 본부장님 모시고 동시효과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의 체크포인트, 장 개장 5분 남았습니다. 네. 뭘 좀 봐야 되고, 뭘 좀 조심해야 되고, 어떤 포인트를 마음에 염두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지.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화면 준비하길 잘했네요. 아, 그니까요. 일찍 네. 시작해가지고. 네. 네, 일단은 시장의 체크 포인트인데 일단은 뭐 미국의 3대 증시가 조금 혼조세였죠. 아무래도 수요일 날 워낙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반도체 쪽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이제 예상가로는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강해 보이는데 아마 반도체 내에서는 조금 뭐 수급이 최근에 쏠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 CXL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약간의 조금 우리도 그렇게 뭐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 테슬라랑 코인베이스가 좀 크게 움직였거든요. 특히나 네. 비트코인 쪽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과 연관된 종목군도 오늘 좀 움직일 수 있어서 관련된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로보택시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일부 강세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로보택시가 테슬라발 영향으로 오늘 쏘면은 오늘 빨리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은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포트폴리오에 채권이 난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채권에 약간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뭐 채권 ETF도 괜찮고요. 또 국내에서 장기 뭐 ETF 많잖아요. 뭐 30년물 ETF라든지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담아 두시면은 한 3개월 정도 텀 두시고 그 사이로 조금씩 모은다는 그런 관점으로 채권의 포트폴리오가 하나도 없다 하면은 5에서 한 10% 이상은 적어도 좀 채워 놓으시면은 그래도 향후에 좀 현금 흐름과 재미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420. 420, 네. 아하. 20년물이 4.6570이니까 네. 사실 낮은 수치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국채 관련해서도 저 정도가 국채 금리 수준으로서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네네네. 좀 높은 수준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망고님께서 어제 오프닝벨 듣고 뇌동매매해서 오늘은 차분히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댓글을 봤어요. 그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 쪽 팔자마자 또 귀신같이 말아 올리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에 대한 데이 트레이딩 사실 그 오르고 내리고는 저희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맞출 네네네. 수가 없다는 게 현실이고, 그거 말고 이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힌트로 좀 얻어 가셨으면은 그렇죠. 좋겠고, 뭐 사실 저희가 굉장히 뭐 재밌게 자극적으로 또 여러 이야기도 하지만 네네네. 또 약간 본인만의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더 네.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채팅창에서 지금 뭐 종목 ETF 얘기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뭐 TLT가 가장 기본적이죠. TLT랑 ZROZ라고 있어요. 뭐 기타 다른 뭐 1호 시작하는 것도 세 글자짜리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두 개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우리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일 때도 비토라는 그런 ETF나 뭐 코인베이스, 뭐 코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합성 옵션 커버드 콜이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이제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비토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선물 추종하는 ETF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로 좀 관심 있게 나눠서 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망고님 오늘도 한번 힘내서 수익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에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장 한 시작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리기판이 오늘도 센가? 유리기판이 오늘도 센가? 그거 좀 관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테마 플러스 방향성 섞인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장의 분위기가 좋으면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내내는 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리기판이. 오늘은 지금 관심이 워낙 많아갖고 리포트가 뭐 한 어저께 내가 말씀드렸잖아 서너 개 나왔다고. 네. 근데 이제 리포트 말고도 무슨 그 IR 초대해서 컨퍼런스 IR 초대해서 회사 관계자들 초대해서 직접 투자자를 만나게 하는 이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런 미팅들이 아마 목요일 금요일 날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모 증권사 소개로 그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관심의 피크 고전은 아마도 이번 주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관심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몇 가지 뉴스 있었고 자동차에 네. 좋은 얘기 좀 리포트 나오고 있으니까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고 그 정도 움직임 어떻게 되는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9시 지났고요.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 2736포인트로 시작하고요. 코스닥은 0.56% 상승 865포인트로 시작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1% 상승, SK하이닉스는 0.6%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보합권에서 머물다가 현대차 기아가 오늘도 강합니다. 1% 내외의 상승률, 현대차가 23만 4,500원, 기아가 11만 100원, 기아차가 1.5%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밸류 프로그램이 좀 좋네요. KB금융이 1.8% 정도 오르면서 다른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도 1.9%, 1.1%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2차전지가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2% 넘게 오르면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 2.7% 상승,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하지만 오늘 또 이오테크닉스가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주목받고 있네요. 6% 넘게 반등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UV 드릴러. 그 UV 유리 기판 뚫을 때 네. 유리 기판 중에 PCB가 보드 뚫을 네. 때 드릴러가 필요하거든요. 드릴러 장비에 기술이 있어요. 원래 드릴러 PCB 들어가니까 그거가 아마 부각되는 뉴스가 나와서 오늘 좀 세게 된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네. 개별적인 이슈도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7% 상승으로 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흡프스프도 0.7% 그리고 다른 종목들 ISC 같은 종목들도 1.5%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고 하나마이크론도 1.3%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좀 눈에 띄는 섹터 있을까요? 전선 오늘도 강합니다. 네, 전선 변압기. 네, 이 정도면 저도 변압기 아저씨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압기 형,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형, 이거 형, 제가 방송쟁이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 좋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임팩트가 좀 부족해. 임팩트? 피카츄 뭐 이렇게 머리띠 같은 걸 항상 하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볼터치 빨간색으로 알아서 피카 이렇게. 아니, 충분히 그 그림으로서 자기 익스프레션을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니 임팩트가 좀 부족해. 임팩트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조금. 이거 약간 말을 줄이고 장사치처럼 얘기했어야 되는 건가? 말을 줄이고 할 때 그렇지. 장사치처럼. 전선 인프라가 나오면 강하게 짧게. 피카 이렇게 한번 시그니처를 만들어요. JYP 이런 것처럼. 자, 알겠습니다. 카톡 푸사도 변압기로 바꿔놨는데 봤어요. 네, 가온전선 오늘 대원전선 뭐 LS 뭐 이런 종목들 4%에서 14% 정도 네. 오르고 있고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재룡전기 5% 상승, HD 현대일렉트릭도 6% 상승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역시 2.3%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상위 종목군들은 뭐 대부분 이제 전선이나 뭐 변압기 이런 쪽에 일단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원자재 쪽에서 구리 쪽이 일단 움직이면서 뭐 풍산이라든지 뭐 이구산업 이런 종목군들 좀 움직이고 있고요. 에너지 쪽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오늘 많이 시세 나오면 빠르게 끊어주시는 게 전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좀 끊어라. 네, 왜냐면은 테슬라발로 된 거고 국내에서 사실 뭔가 엮을만한 종목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변압기 쪽 움직이면서 이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이벤트가 터지니까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쪽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종목군들 일단 초반에 좀 너무 세게 움직이면은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인 쪽은 우리나라에서도 갭 상승으로 일단 시작은 하는데 만약에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나 뭐 그리고 현대기아도 또 오늘 14만 원짜리 오버웨이트 리포트 나왔거든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면은 아마 좀 작은 쪽은 기회를 안 줄 수가 있어요. 시장이 수급이 좀 쏠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은 다른 쪽은 좀 기회를 안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집중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안에서의 조금 뭐 이런 산업군만 잘 결정하셨으면은 오늘도 그냥 해발쭉하면서 이거 즐겁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귀론 들으면서 열심히 이제 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섹터 좀 눈에 들어오는 거 다른 애들은 없나요? 뭐 오늘 뭐 조선이나 뭐 이제 로봇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폭의 뭔가를 보여주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오전장에는 이 지금 전선 쪽이 지금 엄청 세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전선 전기장비. 쪽으로 먼저 쏠리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차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쪽으로 기회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도 이제 시총이 좀 상당히 높아졌는데 오늘도 막 7%씩 쏘거든요. 그니까요. 예, 이러니까 뭐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뭐 재룡전기도 그렇고 뭐 말씀 자주 드렸던 뭐 LS나 이런 쪽도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으로 좀 쏠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런 유동 자금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한쪽이 이렇게 세게 수급이 쏠려버리면 이게 두 가지 산업이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까지 붙으면 세 가지 산업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쪽을 좀 쏠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거는 유가랑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쪽 그런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또 지정적 리스크 관련된 이슈 있으니까 뭐 구리와 연관되면서 뭐 방산 연관성이 있는 뭐 풍산이라도 이런 것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조금 아이디어 확장하시고 좀 째려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코인 쪽이 세지면 이제 NFT부터 시작해서 관련주들 좀 세질 거고요. 네. 그런 시나리오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섹터가 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기가 좀 도는 생기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종목도 거래소에서 상승 종목이 500개, 하락 종목이 280개고,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800개, 하락 종목이 600개.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조금 더 많은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한 1%에서 2%는 대부분 다 오르고, 그리고 특정 종목은 뭐 6%에서 10% 넘게 가는 그런 종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오늘 P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둘 다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6억, 기관이 300억 정도.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둘 다 300억, 16억 이렇게 팔고 있어요. 이 수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도체가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사실 큰 움직임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미국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 이거는 뭐 더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쪽이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기조는 뭐 엄청나게 큰 물량들이 주고받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외국인 기관은 반도체 좀 위주로 많이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77억, 기관이 301억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308억이 외국인 팔고 있고, 이제 기관이 18억 팔고 있는데, 18억? 네, 욕하면 안 되니까. 네, 아무튼, 네. 갑자기 왜 그래? 18.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선물도 한 1,6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뭐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뭐 이런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전 지금 상황이 그래도 미국장보다는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기조들이 유지가 된다면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에 조금 더 힘을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도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은 네. 개장 초 지금 9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요 지금 개장 상황 코멘트가 있다면요? 어저께 못 오른 거 만회하는 것 같고요. 어저께 빠진 거 만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은 그 약간 애매하게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어저께 우리 장세랑 오늘 미국 장세랑 비슷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저께 한 0.5% 정도는 오르면 좋겠다 그랬는데
몰려났으니까 아, 우리가 선행입니까? 미국보다? 선행이지. 선행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미국이 저희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딱 팔로미. 하여튼 그래서 네. 그 정도니까 흥분한 것 같지는 않고 또 뭐 당연히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양쪽 0.5% 정도, 0.6%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내일 총선이 있으니까 휴일이니까 오늘 뭐 오를 종목은 그냥 그대로 그냥 냅두고 홀딩하면 되는 거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뭐 풍부하지 않고 그 포트 적절히 가져가면 될 것 같고 테마성이나 아니면 한 거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적절히 비중 10%다 같은 15%가 됐던 적당한 비중 내서 짧게 꼭 가져가는 게 짧게 끊고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세에서 내일 총선에 대한 영향을 좀 눈치를 본다고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아예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까? 이제 총선 얘기 그만하고 싶어 난 개인적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자, 번호 우리 피카츄. 자, 총선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장세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수급이나 오르는 종목이나 분위기 보니까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이웨이로 가는 분위기입니까?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네.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제 뭐 저 PBR 쪽은 뭐 거기에 영향을 이미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대선이 아니니까 물론 총선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대선급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도 저 PBR 쪽이 총선보다는 저는 이제 2월 세미나를 앞두고 약간 뭔가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5월이니까 어떤 세미나? 그 저 PBR 발표 아, 세미나 5월달 세미나. 그렇죠.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 그 거죠. 부분이 왜냐면 이제 한 달 정도 임박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약간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한 달 전부터 반응이 좀 돼요.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도 그렇고요. 한 달 전부터 이제 편입된다 뭐 이거 나오면 어떤 거 될까 요럴 때는 많이 움직이고 네. 오히려 픽스 나오고 하면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한 2주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만약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셨으면은 어느 정도 부분에서 한 번씩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근데 뭐 사실 PBR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이 빠지면 조금 담아도 되는. 만약에 농사 자체를 너무 짧게만 안 잡고 단기 농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한다면 저 PBR에서 그리고 정부 정책, 뭐 일본이나 기타 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묵직하게 모아서 크게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까지 보는지에 따라서 그 뭐 위아래 뭐 옆뒤 이거 다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사람들이 참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달 다른 이유가 그 저 PBR 그거 말고 밸류업 말고. 총선 관계 없이 금융소득 그 투자소득세 금투세. 원래 폐지하기로 했다가 미루어져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예정대로가 아니고 원래 예정대로 폐지하자 아니면 느린 거 미뤘는데 아예 폐지하자는 게 있고 미뤄졌지만 결국 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래 금융소득세는 과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대신에 배당 소득세나 이런 쪽을 대폭 깎아줘가지고 그러니까 배당 기업 밸류는 업하고 그 금융소득세는 미뤄졌지만 결국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팩트가 크지 않게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도출해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금융소득세는 한꺼번에 다 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5천만 원 이상 이익이 따야지 20몇 프로고 뭐 3억 이상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기업 밸류 관련되는 배당 소득세를 확 깎아줘서 배당을 유지해서 기업 밸류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원하지 않겠죠. 안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 아까 총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임팩트를 좀 이렇게 흡수하려고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당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뇌피셜가 다시 한번 그게 처음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내일 선거를 앞두고 완충을 하는 거라고 완화를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완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동차 뭐 그 은행 이런 쪽이 미리 네. 조정받은 면이 있으니까 지금은 움직이기 애매하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기 애매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네. 짱구는 목말라님께서 그냥 말 빨리 해주세요. 그새 적응돼서 답답하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요게 또 사실 예민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맞죠. 노 코멘트. 내일까지 노 코멘트. 말을 빨리 하는 게 또 곳에 또 적응이 돼가지고 이게 주로 경제 컨텐츠 보시는 분들이 1.5배로 보시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1.5 그냥 원 배속으로 보는 게 우리 거. 참고로 저는 다른 사람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2.7배로 봐요. 제가 가깝해서 못 봐요. 다른 사람들. 그 말소리가 들립니까 그게? 안 들리면 자막 틀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 좀 볼까요? 환율을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네. 1,353원. 이걸 나쁘지 않다고 얘기해 드리구나. 아이, 요 정도면. 환율 관련돼 가지고 네. 하나 가져온 게 있어. 나 환율 관련해서. 그래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1,360원 정도를 지금 마지노선으로 지금 기술 네. 보고 있으니까 요 정도면 괜찮고. 그러니까 오늘 장은 뭐 후반에 무슨 일이 막 생기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네, 뭐 선거에서 0.5% 0.7% 사이 왔다 갔다. 더 오르네. 오케이. 투표하고 한 1% 내외로 다 같이 웃으면서 내일 투표장을 갈 수 있도록 시장을 이렇게 조성해 주는구나. 눈탱에서 와야 되는 건 필수입니다. 내가 봤을 때 1% 넘으면 약간 오버인 것 같아. 1% 넘게 상승하면 오바다. 이런 거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재미있게 하려고 어. 제가 내 피트 던지는 거야. 또 김장렬이가 1% 넘게 또 마파라기 0.3% 했다. 이러지 마시고. 그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네. 뭐 개별 종목으로 좀 눈에 띄는 거 있습니까? 에이스테크, 뭐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좀 오르는 것 같은데. 하이트질러? 네,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네.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참 이거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은 좀 저는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요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때도 한번 리포트 나오면서 바짝 올랐다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그다음 다시 되돌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다 보니까 이런 게 보여도 말씀을 안 드리고 싶은 거죠. 만약에 그거 얘기해서 좋게 얘기했는데 들어가셨다가 네. 고점에서 물리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거꾸로 나쁘게 네. 얘기했는데 일시적으로 올라가면 그렇죠. 저 바보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냥 그래서 찐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사실. 물론 그렇긴 한데 물론 그렇긴 한데 저거 믿고 혹시나 저거 믿음 가지신 분들은 지금 다 저기 병상에 누워 있어요. 네, 지금 그쵸. 화병 걸려가지고. 맞아요. 제가 지금 약간 요즘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그 댓글에서 뭐 하차만 믿고 가자 막 이런 얘기들이 아, 종종 그거 올라와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하차를 왜 믿어? 저를 이뻐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저를 반대 지표 삼아서 네, 제가 하시면 좋을 것 그것도 같아요. 오늘의 한마디에 가져왔어. 오늘 한마디 이따 오후에. 클로징 벨에서 벌써 오늘 오늘 장 시작했는데 나는 오늘 벌써 한마디 일주일치 다 가져와. 원래. 벌써 진짜요? 하차하는 공장에 얘기했으니까 그거 딱 맞는 거. 시장에 맞는 걸 짜오셔야죠. 일주일치를 짜면 어떡합니까? 뭐 그중에 막 걸리겠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좋아해 안 돼. 주시는 거 좋고 인사이트가 네. 뭐 잘 코드가 맞는다 그러면 좋은데. 저를 계속 의심해 주세요. 좋아요. 저를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도대체 근데 왜 의심하면 저런 또 삐지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저를 알겠어요. 의심해 주세요. 알겠어요.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공부해야 오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전 신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믿고 보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 믿지는 마시고요. 조금만 믿어 주시면서 참고 정도는 해 주셨으면 그냥 좋겠어요. 55%이건 돼요. 55%. 네. 55% 정도. 아무튼 뭐 그 얘기 왜 한 거예요? 이거 에이스테크 있거든요. 에이스테크 때문에 그래서 얘기한다. 너무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거나 연속성이 좀 많이 없을 것 같은 경우는 일부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제가 못 본 척 이렇게 외면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해 그런 거에 이해를 해주시고 너무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올라가는 산업군들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좀 눈에 띄었던 게 현대로템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좋다. LIG 넥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그런 분석들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뭐 리포트들 보시면 현대로템만 좀 덜 갔다. 그렇지. 빠졌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덜 갔고 조금 아직 반영될 거 반영 많이 안 됐고 그런 리포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현대로템이 우선 토픽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청룡 KTX 청룡이라든지 뭐 리포트라든지 뭐 요런 것들이 또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일이 휴일이어서 그런가요? 술 관련된 종목군들도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그러니까요. 무려 5.9%. 아이, 그 선거라고 맞네. 네. 이긴 사람은 아주 화난 게 너무 좋아서 술 마시고. 이긴 사람은 좋아서 술 먹고 진 진 사람은 열받아서 먹고 네. 유권자들은 휴일이니까 먹고 그래서 그걸 무슨 뭐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아니 더 마시게 하려면 목요일날 쉬고 그 다음날 우리 또 쉬어야죠.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충분히 마시지. 아니 목요일날 나가기 어렵잖아. 알겠습니다. 이해하네요. NH투자증권에서 뭐 하이트진로 리포트 나왔다고. 1분기 예상 매출액 그쵸, 뭐 높게 나오는 4% 거. 증가, 영업이익은 23% 증가. 그래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이다. 소주는 출고가 인상 효과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맥주는 켈리 나오면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가격 증가가 되는 브랜드 파워예요 한마디로. 리 크리에이티브님께서 선거 후에 주류 회사 주가 추이 좀 알려주세요 하는데 요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총선 이후에 주류 회사 추이를 알면 제가 전재산 꼬라 막았죠.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크리에이티브 하신 분이에요. 리 크리에이티브. 굉장하네. 저한테 질문하신 게 궁금하네. 크리에이티브. 아니 뭐 좋겠죠. 당연히 이제 뭐 끝나고 찾아봅시다 한번. 뭐가 있는지. 리 크리에이티브. 리 크리에이티브 좋겠죠. 왜냐면 여름 다가오니까. 나만 여름도 계절적으로. 다가와. 그렇지. 올림픽도 지금 7월 달. 맞아요. 네, 다가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들도 있으니까. 음식료 그쪽으로 붙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편의점이 저는 제일 먼저 머릿속에 그리고 최근에 드는데. 꽃 피고 막 그러면서 뭐 그거에 대한 뭐 이 회식 이런 돌아다니면 그렇게 것들. 편의점도.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그렇고 현대 네. 로템도 잘 가고 있고 다른 종목 뭐 있을까요? 조선주 쪽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조선은 사실 길게 보셔야 돼요. 단기 흔들림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조금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조선주 쫙 정리해서 들고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6년 뭐 7년까지 슬롯이 상당히 탄탄하다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좀 비싼 고부가선들 그런 것들 보신다면은 좀 길게 봐야 되고, 이제 연도가 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반영되는 것도 좀 더디다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에이스테크가 움직이니까 오늘 일단은 뭐 5G 관련된 쪽이 다 움직이긴 하는데, 뭐 트레이딩이 나 굉장히 능하다 하시면은 뭐 그 수급 따라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네. 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위메이드 반등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코인과 좀 연관성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NFT 쪽도 아까 갤럭시아 그룹주들도 조금 뭐 플러스에서 약간 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군들도 일단은 계속 오늘 시선에 두고 계셔야 되겠다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에서 가장 강한 반도체 종목은 SNS텍 9.5% 정도 그래. 오르고 있습니다. 뭐 테크윙이 3%. SNS텍 요거 삼성전자 관련된 EUV. 팔리크라고 네. 그거 하는. 요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그 리포트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나왔나?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고 이렇게 나오면 약간 이상한 건데. SNS텍. 오늘 뭐가 나왔긴 나왔나 봐. 현대차증권이 타이거 7을 선정을 했대요. 업황 호조와 함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반도체 기업 7개. 한미반도체, 흡프스프, DIT, SNS텍, 리노, 가온칩스, 오픈엣지. 이분이 그 한미반도체 그 20만 원 부른 그분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민정님. 네, 그 SNS텍이 이 중에서 가장 안 간 주식이거든. 요즘에 빠진 오픈엣지하고 SNS텍이 지금 얘기한 7개 중에서 가장 덜 가거나 빠진 종목이에요. 네. 여기 열거한 종목 중에서. 그러면서 뭐 특별히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게 싼 건 아닌데 그 이거는 그 EUV 잘 된다라면 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고, 이거 굳이 얘기하면은 그 하이닉스가요. 그 아시려나? 1ABC 이렇게 10나노 공정에 이렇게 가는 게 있거든요. 미세 공정 가는 거. 네. 근데 1C 나노 공정이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A, B, C나면 더 작아지는 미세 공정이 네. 되면 EUV가 더 많이 채용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흐름과 함께 EUV 테마로 엮이면은 EUV 테마로 엮인 게 EUV 관련된 주제예요. 이 테마가 아니고 그 관련되는 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SNS텍은 삼성전자하고 TSMC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쵸. 하이닉스 이슈보다는 그냥 EUV 미세 공정에 대한
그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이맘때가 아니고 한 3분기 되면 어차피 삼성전자한테서 콜 여부가 확인이 늦어도 9월 달엔 된다는 기대가 원래 녹아 있어요. 그래서 덜 간 주식에서 이렇게 누가 제대로 건드려주면은 네. 주가는 주가는 원래 한 5만 6천 원 이렇게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지요. 근데 아주 리포트의 구체적인 내용 아직 못 봐서 없다가 있었 뉴스인지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재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삼성전자 콜이 9월 이전에 예정되거나 기대되고 있었던 EUV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많이 빠져서 안 올라간 주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중에서는 그거 말고는 크게 막 눈에 띄는 거는 네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에서도 코스피 쪽에서도 딱히 막 이렇게 눈에 띄는 거는 많이 안 보여서 그 반도체에 관련된 뉴스가 사실 있는데 아까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네. 왔다 갔다 하는 설왕설래하는 게 한 두 군데서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에 좀 더 파지티브하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하이닉스가 어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가 조금 반등을 해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그래도 반등을 네. 좀 해주는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13% 상승이고요. 이외에도 포스코 퓨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 상승, LG엔솔도 2.2%, SKIT 2%, 다른 종목들도 계속 힘을 내주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코프로는 정지죠 지금. 에코프로요? 네. 아 아마 그쵸. F1 네, 때문에 F1 그렇잖아요. 때문에. 정지 상태지. 그게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어제? 어제부터인가요? 오늘 아니야? 오늘부터네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에코프로 네. 거래 정지.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코멘트 있을까요? 아, 이거 제가 시장 체크 포인트에 테슬라 아우. 상승으로 2차 전지 등 일부 장 초반 강세 흐름 나올 수 있음. 좋다. 네.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에 얘기했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네. 자, 오케이. 다른 종목들 뭐 볼 게 있을까요? 없으면은 저기 자료로 넘어가고요. 변압기 더 할까? 아니요. 한번 더 해? 아니, 말하려고 딱 집어놨는데, 네. 그거 얘기하면서 까먹어버렸어요. 알테오젠, 오늘 맞아. 제약바이오 쪽. 네, 제약바이오 쪽. 오늘 네. 좀 그래도 코스피, 네.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어요. 맞습니다. 알테오젠이 5.79%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 삼천당 제약도 3.86%.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금리 막 불안감 있고 하면은 바이오 쪽 투심이 좀 약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미국장에서 바이오 쪽이 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뭐 모더나도 그렇고 뭐 네. 이런 일라이나 이런 쪽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또 수급 흐름들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바이오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다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임박하거나 뭐 알테오젠 이런 거는 사실 뭐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쪽이잖아요. 뭐 HLB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공부를 스터디를 진하게 하신 다음에 네. 거기에서 이제 흐름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사실 차익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특히나 금리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세지면은 어쩔 수 없이 좀 그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기회 보고 들어갈 수 있게끔 나름 스터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은 정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조금 관심 가져 보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옛날비님께서 느낌이 민준이 머리 지킬 것 같아서 너무 화나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0포인트 좀 넘게 남았죠? 2740이니까 아직 여유 있어? 110포인트. 아직 여유 있어. 에이, 이거 어렵다니까요. 2800도 여유 있다고. 아직 가려면 멀었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실적 컨퍼런스 콜 있잖아요. 네. 4월 마지막 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사실은 잠정 실적 나올 때 네. 미국에서 초친 게 조금 모멘텀이 확 꺾인 것 같아요. 그 이제 타이밍이 별로 안 좋았죠. 네. 그래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6조 6천억가 딱 나올 때 그때 으쌰으쌰 해가지고 조금 더 붙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거는 리포트가 뭐- 구조 리포트가 나왔는데 아무도 nobody pays attention. 반응이 없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1% 오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1% 넘게 1.6%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쫙 올라와 주고 거기다가 2차 전지 1, 2% 넘게 반등을 해주고 제약바이오도 같이 끌어주고 그리고 다른 곁다리 종목들 뭐 전선이나 변압기나 이런 인프라 쪽 이런 거에다가 개별 종목 이슈까지 붙어주면서 같이 쭉 올라와주는 분위기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오늘 요렇게만 무난하게 좀 끝나면 너무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6, 7%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1% 넘는 거는 언서틴티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숨고르게 왔다 갔다 사실 하는 거. CPI도 봐야 되고 네네. 총선에 대한 결과도 좀 분석하느라고 판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석도 나올 거고 하니까 네네. 오늘 너무 또 오버해서 오르면 또 수급이 꼬여서 또 어차피 목요일 토요일 수 날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9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는 0.79%, 코스닥은 1.2%. 0.8%, 1.2%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준비하신 자료 오늘 혹시 먼저 가야 되는 분 계세요? 제가 먼저 가죠. 아, 그럼 김장현 본부장님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준비하신 자료, 인사이트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있는데요. 환율 관련해서 이거 봅시다. 환율 관련해서 지금 마진노선은 1360인데 어떻게 되지? 띄워주세요. 네, 말씀해 주시면은 제목이 이거거든요. 기대할 게 있어요? 기대할 게 있어요? 아니 이게 뭐냐면 잘 보실래요? 여기 잘 위에 회색 잘 안 보이시죠? 네. 예. 이게 위안화 역의 확률 이게 달러 대비했을 때 아, 달러 위안화. 그게 7.32 7.2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네. 많이 절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찝찝한 거잖아요. 이거 내려왔으면 좋겠죠. 절상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우리가. 위안화가 너무 약한 거잖아요. 지금 위로 네, 올라가 네. 있으니까. 근데 위안화는 달러하고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위안화도 달러 말고 다른 국가하고의 환율하고도 연관된 게 있잖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13개 국가 있어요. 그걸 바스켓. 요거는 얘네 위안 거래 하는 시장 이름이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 중국의 위안화 바스켓 13개 국가 달러 포함해서 약간 달러 인덱스 같은 거죠? 그렇지.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뭐 있겠지. 잘 네네. 모르지만 그거하고의 바스켓하고의 환율은 여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뭐가? 그러니까 뭐냐면 글로벌리 봤을 때 균형 대비했을 때는 달러하고의 관계가 지나치게 얘가 언더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 아닌가 싶어서 이게 결국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이 흐름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다가 비슷하게 좀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아전니스에서 권하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저거는 지금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나 혼자 강하고 다른 나라의 통화들은 다 약하기 때문에 저런 바스켓으로 넣은 거랑 또 차이니즈 옌이랑 달러랑 맞아요. 비교했을 좋은 때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이 영원히 고착화 되면 참 괴로운 거죠. 네, 리즈럼을 발다면 13개 국가하고의 바스켓 환율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달러하고 관계가. 네. 여기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렇게 했기에 제가 우리 한번 중국에 힘내보라고.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 좀 되라. 다른 국가 대비했을 때는 강세돼도 괜찮지 않아. 한 7.0까지, 7.1까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뭐 거기를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좀 최악은 지났다. 좀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뭐 거좀 그런 건 생각해도 될 수. 나오는데 더 구체적인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철강, 화학, 무슨 지표, 부동산 지표만 매몰돼 있고 사실은 그거 말고 뭐 좀 크리에이티브한 지표로서 선행적으로 바람아웃 됐다는 걸 나타내는 게 없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양치기 수준 되고 싶지 않으니까 세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니까 뭐 텍스고 뭐 이렇게 화장품이고 맞는데 우리가 산업적으로 대한민국 익스포즈 많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지표 됐으니까 우린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려니까 딱히 없다 보니까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튀어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중국 전문가라 하더라도. 네. 근데 제가 한번 가져온 거예요. 위안화 이게 7.2 이게 바스켓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괴리가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그래서 힘내라 이렇게 잡았다. 이겁니다. 오케이. 말씀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엑스베이스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문제를 좀 덜 신경 써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올라도 괜찮다는 이야기. 뭐 거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중국 반등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그렇지.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서 또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또 그렇게만 되면은 사실은 5월 이후에 금리 인하가 늦어진 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네.
달러 이렇게 약세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네. 지금 버티다가 그러면 한국으로 들어올 자금이 대표주 중심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미련을 계속 가지면서 이걸 던져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기사 나온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변곡점이라는 건 항상 우리가 두려움이 떠는데 항상 위아래 꼬꾸라지거나 올라가니까 디지타임즈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만의 거기죠 마이크론이 2분기에 이거 가격 인상을 25%할 계획 욕심 이거 다 비슷하네. 삼성전자도 저번에 SSD 관련해서 25% 한다고. 그렇네요. 네. 자꾸 이런 얘기 나오면 반도체에 훈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해보고. 마이크론의 가격 25% 인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대만 전자신문, 우리나라 전자신문인지 모르겠지만 대만 디램 3대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이겠지. 가격을 이거 가격 받아. 가격 네가 사갈 거 받아 주세요라고 네. 하는 그 견적 발표를 좀 중단했거든요. 왜요? 그럼 뭐야? 가격 더 받으려고. 라고 그런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본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아니, 가격이 내려갈 것 같으면 빨리 협정해서 해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늦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 그러니까 Q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Q는 많이 안 늘어나. 천천히 늘어나. 그러니까 Q는 천천히 늘어났는데 P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그렇지, 더 많이. 실적을 상회할 가능성이 더 매우 높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디램 가격이 2분기에 한 10% 오르는 거하고 18% 오르는 거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네. 그런 가늠이 곧 결정될 것 같다. 5월 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요거는 이제 메모리 쪽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이고. 그런 기대감을 실려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가? 네. 이렇게 하는 거지. 플러스 네. 혹시 그 TSMC 대만 지진 때문에 네, 그것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한켠에 두는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비메모리 쪽에 네. 삼성전자가 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그거는 기대감이 있어요. 아닐 거예요. 아닌 게 아니고 그거는 좀 우리 내피셜인 것 같아요. 희망을 갖고 왜냐면 그 파운드리는 진짜 오래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TSMC의 임팩트가 한 몇 주, 한두 주 임팩트가 아니고 꽤 오래 가야지 삼성전자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요거 했다고 해서 이게 왕창 또는 일부러 이렇게 되느냐 희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믿을 만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이슈는 별로 아닌 없는 것 것 같고 네네. 일단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끌어올리는 거 특히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 쪽 핏단 뭐 요거에 대한 그렇지. 회복세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월달까지 기다리자는 얘기고 마지막 준비한 거는 네. 요거 있는데 이거 봅시다. 미국이 금리를 늦게 내린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네. 6월달 금리가 반반 됐잖아요. 근데 메리츠 증권에서 이렇게 이거 사실은 리포트는 깁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가져온 겁니다. 네. 정부 부채가 너무 높아서 GDP의 100%거든요. 네. 정부 부채가. 네. 1년에 내야 되는 빚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자 비용이. 이 금리를 안 낮추면은 지금 요거 보세요. 이 파란 거? 네. 1년에 내는 달러 1조 달러. 네. 근데 요거 이게 놔두면은 금리 안 내리면은 네. 지금 GDP 37달러 기준으로 5.3%. 그러니까 1조 6천 달러까지 이게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는 내추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만 이슈가 돼가지고 인플레가 늦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금리를 계속 미루기에는 네. 부채 문제가 다시 크게 부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리포트가 다시 한번 제기됐어요. 이게 언제 됐냐면 작년 7월 이전에 나왔어요. 원래 이 이슈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멈춘 게 언제예요? 작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럼 금리 인상 왜 멈추냐? 부채 문제 때문에 인플레가 빨리 안 잡히더라도 그런 얘기 나온 게 다시 한번 어텐션 돼서 금리 인하가 없는 건 아니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 부채를 다시 져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꼬라지 그걸 둠 루프라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요거는 좀 정당성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많아서 결국은 금리를 좀 부담돼서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네. 사실 뭐 저 결국 로직이 맞는지 아닌지는 각자의 근데 개인적인 또 그럼에도 생각이 불구하고 있으실 제가 봤을 테지만. 때는 세 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은 넘어갔을 수도 잘못하면 두 번 정도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이라는 그 컨센서스도 조금 시장에 녹아들고 있습니까? 조금씩은 녹아 들어가 있죠. 조금 컨센서스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노님 자요? 아니요. 자는 것 같은데. 자, 알겠습니다. 보노님한테 한번 갔다 올까요? 네, 갔다 오십시오. 네. 일단 질문 하나 받고 준비하신 자료 이렇게 하나 하는 걸로. 자, 첫 번째 네. 미카게미님이 저 이거 똑같은 생각 하거든요. 현대일렉
혹은 다른 변압기, 혹은 다른 전선주 네. 언제 어떻게 매도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이걸 가격을 찍어주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특히 우상향으로 쭉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가 고점인지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선을 세운다고 한다면 저도 한미반도체 6,2에 팔고 지금 얼마입니까? 14? 그러니까 이 고점에 대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나름대로 노하우나 기준선이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이 좀 되는데 네. 일단은 그 오일선과의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진 상황이니까 이런 거에서는 좀 일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고점 계속 뭐 10만 원 뚫을 때도 그렇고 12만 원 뚫을 때도 그렇고 계속 더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요럴 때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내가 처음 산 가격대, 제가 3%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4만 원, 5만 원대인데 네. 어쨌든 뭐 8만 원에서도 말씀드리고 10만 원에서도 말씀드리고 뭐 12만 원에서도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지금 벌써 22만 원이잖아요. 와. 네, 그러니까 분명 사셨던 처음에 샀었던 그 부분보다는 분명 비중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왜?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너무 그런 게 헷갈리신다 한다면 요렇게 이제 오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그 줄여주시면 좋아요. 그게 분할 매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리밸런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평선에서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지금 평균치보다 굉장히 가파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상승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변압기는 같은 스토리로 가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뭔가 패시브 수급으로 때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MSCI 지수 편입 후보 대상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 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주시는 게 많아요. 대신에 주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들어갔었던 비중은 깨면 안 돼요. 그거는 상승 중이니까 계속 보유를 하시고 그 나머지 수익분으로 생겼었던 비중들을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다. 질문 있습니다. 분할 매도라고 하면 결국 분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지 어디서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는 아직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예를 들면 나 6,2에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5,5에 한 20% 팔고 20%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를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지금 4배가 됐어요. 그러신 분들은 그냥 홀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11선이 안 깨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11선 기준으로 끊어주면 돼요. 물론 지금 11선 기준이 지금보다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5일선 기준으로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 5일선이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거기서 뭐 그럴 때 20% 30%씩 까는 거지 올라갈 때는 그렇게 까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정말 비중 조금씩 뭐 2%든 3%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비중을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2%를 까도 이해했어요. 내일 2%가 올라간 비중이 똑같잖아요. 맞네. 그게 비중 조절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현금화는 그런 부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해보시고 재미를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비중 조절이라는 게 뭔지. 그렇게 20% 3%씩 까는 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저기 보면 제가 반도체를 25% 했다가 27% 비중을 높였잖아요. 네. 근데 25% 얘기했을 때가 일주일 주고 27% 한 사이가 한 일주일 열흘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절저도 25% 가만히 있더라도 비중이 27%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25%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뭐죠? 만약 그렇게 하면은 2% 저절로 주가가 올라서 올라간 2% 부분을 덜 나는 얘기예요. 그거 이제 자동적으로 컴퓨터화이즈 돼 있고 펀드 매니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목이 여러 가지니까. 네네. 그리고 펀드가 여러 군데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통 안 하잖아요. 감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게 완벽히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덜어내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자기 비중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바이디님께서 명민준 영혼 없는 추임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영혼 있어. 그렇게 비중을 덜어낼 만큼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공감이 안 돼서 그래 공감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 뭔지를 조금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도깨비 이론이라든지 그런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보시면은 아, 뭐 이거 쉽네. 그냥 현금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마사지 좀 되네. 이렇게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를 유지하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하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포트를 형성하시고 그 비율을 유지하면서 끌어가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엑셀로도 계산도 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로 비중 줘야 되는지 계속 계산을 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조금 깊게 해보시면은 좀 많은 도움이 오케이. 되지 않을까. 아빠 토끼님께서 그리고 뚠뚠님께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만 쉽게 짧게만 설명. 네네.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 애플을 담았습니다. 얘 주식이 좋을 것 같아서 비중을 맞춰서 뭐 애플을 한 30% 사야지 해가지고 포트에서 애플을 30% 샀어요. 근데 애플이 미친 듯이 떡상하는 거야. 2배, 3배 말을 떡상하는 거야. 그러면 비중이 포트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만 지금 엄청 커졌으니까. 그러면 그 30% 비중 이전의 비중을 맞춰서 올라간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보유 량 자체를 좀 줄이라는 얘기고 그거를 현금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퍼센티지를 맞춰달라는 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천만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시가 아니고 자기가 해보면서 느껴야지. 네, 해보면서 알수 있지. 느끼는 이렇게 겁니다. 되구나. 자, 알겠습니다. 혹시나 못 알아들으셨으면 김장렬의 요것만 네이버 블로그 또 하보노의 텔레그램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거기 가시면 또 저 가야 되니까 이거 하나만 네, 볼까요? 지금 46분 지나고 네, 있어서 리포트 하나 있는데 네. 그 오늘자 날짜로 신한투자에서 자동차 리포트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굉장히 팬시하거나 굉장히 없던 게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 완성차 그다음에 부품사 전반적으로 타이어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더라고요. 결론은 홀딩하라는 얘기고요. 홀딩할 근거를 완성차에서 여기 완성 설명드릴게요. 뭐 있고 부품은 실적 기대치는 낮아요. 그런데 많이 비어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홀드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 타이어는 좀 다른 결이라는 거는 요거는 조금 실적이 유가마진지 원재료 이슈 때문에 아주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더라고요. 한번 보시고요. 완성차 기준으로 보면 요 두 마디를 했어요. 국내가 좀 부진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분의 해석은 국내 공장이 어디 있잖아요.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비용 현상이 난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하나 실적에서. 있고요. 이게 얼마인지 차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구체화되진 않아갖고.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많이 증가되고 미국에. 네. 근데 인센티브 증가되면 보통 수익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랬는데 딜러들한테 더 많이 줘야 그렇죠. 되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그걸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IR 정책의 여파로 보조금 받은 거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단순히 늘어났다고 가지고 수익성이 약화되는 건 아니니까 현대차 기아가 실적 기대치 정도는 나온다. 뭐 그러면서 홀딩할 근거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리포트 관심 있는 사람, 자동차 관심 있는 분은 한번 보실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저는 질문 없으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동차가 또 움직이고 있고 어제도 자동차가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가장 좋았고 그리고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어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자동차 본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포트를 하나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저 리포트를 참고하셔서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혹은 노리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디로 가세요? 네, 잠깐 쉬었다가 오해 올게요. 아니 쉬러 가는 거면 먼저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쿨하시네. 역시 여기 뭐 분식집입니까? 문이 안 닫혔어요. 왔다 문 좀 닫아주세요. 아니 뭐 분식집도 아니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시고. 자, 알겠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또 없어지다니. 형, 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오케이, 이게 아까 그 비중 조절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사실은 워렌 버핏처럼 네. 몇 천억, 몇 조 굴리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이 비중 조정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계산 때리는 게 진짜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이거든요. 네. 근데 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한다. 근데 이거를 막 비중 따져가면서 막 내가 막 이게 좀 자, 그렇지 않나?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100만 100만 원으로 못하는 거는 1억으로 해도 못합니다.
100만 원으로 포트 비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습관화가 돼야 그게 이제 금액이 커졌을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요. 금액이 적을 때는 종목 하나와 현금으로 하는 거고요. 금액이 커질수록 종목의 수가 2개, 3개씩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왜? 비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무조건. 형, 잠깐만 이거 그냥 뇌피셜. 워렌 버핏도 그냥 완전 꼬레비 시절 때는 그 몰빵 몇 번 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이제 종목 하나랑 현금으로 한다고요. 완전 좀 작으면. 몰빵을 해도 종목과 현금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한다고요. 네, 제가 그런 습관을 들여라. 아니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다. 네, 그게 기본입니다. 네. 기본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종목 하나랑 현금으로 한 놈을 패요. 대신에 그 패는 거를 좀 좋은 우량한 걸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진짜 공격적으로 하시거나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조금 더 탄력적인 걸로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시드를 불릴 때까지 1차적인 그 난관이 있어요. 그거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눈덩어리 자체가 좀 크게 굴려야 되기 때문에 종목 하나랑 현금 하나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한 종목만 고민을 할 수 있고 한 종목에 대해서만 알아볼 수 있고 한 종목에 대해서 깊게 알기 때문에 그 시한간 조금만 뭔가 바뀌어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요. 아 이거는 좀 느낌이 안 좋다. 한 산업이 일단 내게 돼야 돼요. 그게 무조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종목 하나를 때리면서 그걸로 이제 내가 매매 스킬도 얻고 비중 조절 흐르는 것도 알고 그 시간 끌고 가는 것도 알고 농사 짓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금이 불면 그 다음부터 진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듣고 바로 매매하니까 박살 나는 거죠. 네. 그게 아예 다릅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저는 공부를 하시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탑재가 돼야 물리신 분들도 손절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망해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말아먹어본 사람이 주식을 잘한 이유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안 좋다라는 걸 명확하게 강력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붙는 그런 방법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자신이 맞는 걸 찾아야죠.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내 성향이랑 안 맞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라소심님께서 3,000까지는 몰빵, 5,000까지는 2개, 8,000 이상은 3개 정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진짜 이게 주식 개별 종목을 한다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거래소에서 겨우 1,000종목 있는데 그 1,00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을 골라서 그게 완전 상승 가도를 달리기를 바라는 그 확률이 네네. 대단한 확률인 거니까 코스 닭에서는 더 크고 오히려 1,500 종목 중에서 또 상승해야 되는 종목을 찾아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자신이 없으면은 또 ETF나 이런 걸로 그렇죠. 방어를 있는 것도 있고.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텔레그램 아시는 분 공유 좀 해주세요. 하보노 들어가시면 됩니다. HABONO. 자, 그러면 51분 지나고 있어서 네. 보노님 준비해 오신 자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뭐 인사이트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 공유하고 한 57분쯤 가죠. 오늘 뒤에 또 맛동산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맞죠, 피디님? 맛동산. 오케이. 맛동산 오늘 또 내용 진짜 좋대요. 아 그래요? 거의 특집급이래요. 새벽에 이거 준비하느라 잠 못 잤는데. 아니 뭐 쭉 하시면 됩니다. 10시까지 쭉 하면 되니까. 일단은 저는 요거 한번 딱 정리하고 가고 싶어요. 이거 이제 환율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말로만 하니까 요게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 김장렬 본부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요게 이제 리포트도 있어요. 리포트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환율을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게 이제 다른 통화들과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높은 게 나쁜 거는 하죠.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좀 이제 뭐 국가 부도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올라가는 그 이제 스프레드가 있는데 그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제 신용 위기나 뭔가 큰 위기가 와서 환율이 오른다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통화들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팬데믹 이후부터 달러의 구조적인 강세 효과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달러 강세가 결국엔 꺾이려면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거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인 뭔가 전략을 짤 수 있죠. 뭐 이제 뭐 만약에 미국 쪽에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뭐 원화로 뭐 잠깐 옮겨 놓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회전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 이런 이제 팬데믹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CDS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걸로 과거에 이제 환율 높았을 때는 지금 막 너무 위험해 요렇게를 너무 강하게 보면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신에 신경은 써야죠. 여기서 이게 올라온 상황에서 저도 지금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올라온 상황에서 다른 이슈로 올라가면 이게 이때까지는 다른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그걸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이슈로 환율이 다 올랐다고 인식을 해버리면서 공포 패닉이 오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왜 올라오고 있는지 왜 지금 시즌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담스러운지 이런 것들은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실 필요는 있다. 제가 항상 생각하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에 굉장히 예민하게 커멘트를 내는 것처럼 외국인이 환율을 많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만큼.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1,400원 가고 막 1,500원 근처까지 가고 막 그랬을 때도 막 무슨 나라 망할 것처럼 코멘트 하던 사람들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1,350원 당연히 뭐 신경은 당연히 써야 되지만 그게 뭐 60원 넘어가고 뭐 70원 넘어가고 이런다 그래서 이전에는 더 높은 레벨까지도 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환율에 대한 리포트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채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채권. 만약에 채권 없으신 분들은 조금 요거는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개인 잔고가 52조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사실 지금 농사 짓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간이긴 하거든요. 이제 채권의 순매수 규모가 12조 수준으로 이제 지난해 같은 기간 뭐 1월부터 4월까지 비교했을 때는 무려 40%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화 채권 보유 잔액도 51조 수준으로 작년에가 34조 수준이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채권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분명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회사채를 보셔도 되고 미국채를 보셔도 되는데 확실히 지금 금리가 높기는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폴 버커 때 이후에 이렇게까지 그 금리가 높아진 수준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와서 버텨주면 상당히 거기에서 재미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뭐 원금이 좀 묶이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뭐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ETF들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국내에서도 사실 좀 장투할 만한 이런 ETF도 상당히 있고 뭐 일본으로 가면 2621 코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블랙록 쪽으로 골라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이제 의사결정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2621 해가지고 10% 먹고 나왔잖아요. 10%밖에 못 먹었어요? 네. 주가 많이 올랐는데. 재미를 응원을 해줘야지. 무슨 올라갈 때 안 팔고 아니 떨어져 주린이를 팔았군요. 응원을 해줘야지. 10%밖에 못 먹어. 그 옛날 벌써 6개월 지났어. 6개월. 네, 6개월? 네, 5개월 지났네요. 네. 한참 올라갔는데 저도 저쯤에 사서 그것도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네 아무튼 이상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길을 죽여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채권 관련해서도 지금 다시 단기적으로 또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근데 채권은 네. 재미가 없더라. 자꾸 제가 진짜 주변에 많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돈을 버는데 왜 자꾸 재미를 따져요. 재미가 없잖아. 재미를 따지면 안 된다니까. 뭐 금 사고 은 사면 그거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재미없어. 재미없지만 돈은 저 되잖아요. 얘기 왜 계속 하나. 재미없는데. 물론 주식이 재밌긴 하죠. 도파민 막 뿜뿜하고 하는데 네네. 이것들을 해놓으면 얘네들을 나중에 팔거나 해가지고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네. 자금을 묶어놨다가 빠르게 또 풀 수 있잖아요. 그런 매력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해놓으시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맞아. 네. 형, 이 얘기가 맞아. 주식만 해도 머리 아프고 힘든데 무슨 채권까지. 사실은 채권 이슈를 알려면 매크로 이슈를 진짜 빠삭하게 알아야 되고 장기적인 그런 방향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와, 이건 대부분 이게 뭐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이유가 대부분이 외신 기사야 또. 그러니까 해외에서 또 소스를 찾아야 되고 이거를 또 해석해 주는 사람이 국내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정보의 제한적인 접근성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제가 또 어렵기도 하고. 가기 전에 자료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한마디.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부동산. 이런 투자하실 때 네. 임장도 엄청 가시고 네. 머리 터져라 막 상권 분석하시고 맞습니다. 막 부동산 가서 막 그 업체들 괴롭히시고 하시잖아요. 네. 주식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 채권도 마찬가지고 처음 할 때는 당연히 진입 장벽이 있죠. 근데 이거를 1년, 2년, 3년 하면은 내가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갈수록 편해져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발을 안 들여 놓으면은 그쪽은 영원히 내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돈 10만 원이라도 국내 채권 10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넣어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아 이게 계속 계좌에 플러스네. 왜냐면 채권은 할인해서 사는 거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찍히거든요. 할인해서 내가 얼마나 할인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내가 돈이 진짜 들어가야 관심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금이라도 반드시 해보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것도 빨라요. 왜냐면 내가 이전에 주식만 하면은 내가 관심 있는 산업만 보이지만 내가 금이나 뭐 구리나 이런 걸 샀잖아요. 그럼 그 관련주들도 보여요. 보이는 눈이 이렇게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요. 이렇게 보던 게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암살자 형님께서 명조롱이 코인 청산당하는 거 보고 싶다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루나로 제가 마이너스 99.99% 찍어버렸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뒤에 맛동산 저희가 또 아까 PD님이 올려주신 것처럼 총선을 맞이해서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특별 기획했다고 합니다. 또 여야 이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또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따가 우리 맛동산도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0.7% 0.7% 나란히 이렇게 플러스로 오늘 너무 오버하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좋은 선에서 1, 2% 오르는 선에서 좀 마무리가 되면은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시 3시 2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닝 벨, 클로징 벨 풀팀, 풀 멤버로 다시 돌아와서 그때 한번 수다 열심히 또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시 반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요.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